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 TV입니다.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등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그 어떤 거래보다 한 번 더 체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곤 합니다. 큰 금액이 서로 오고 가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앞으로 살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니 많은 사람들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피해 입으시는 일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매매를 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기 위해서 여러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계약금을 입금하고 본격적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꼭 한 번씩은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이어도 등기부 등본은 꼭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만큼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인데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일부 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분명히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말소 등 중요한 사항들을 잘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부 등본은 법적 공신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자료로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발생해도 등기소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건의 유형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근저당 설정이 말소되어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경매 처리에 넘어가고 은행 등을 통해 소송이 걸려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위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위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하나도 갚지 않았는데 등기소에 가짜 서류를 제출해서 근저당 설정을 말소한 것인데요. 이렇게 계약이 진행되고 추후 은행에서 담보물 효력 관련 소송을 현 집주인에게 걸어오는 사건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더라도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지 않고 피해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만 믿으면 부동산 거래를 100%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안 나오는 이것, 이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요. 워낙 부동산 거래로 입는 피해가 적지 않은 요즘,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다음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전세 계약 등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 동안 아무 무리 없이 잘 지내다가 계약 만료 시점에 내가 냈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여러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요.
바로 미납된 국세가 있을 경우입니다. 혹시라도 미납세금이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이 밀려 있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채권 변제 1순위는 미납국세이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순위는 뒤로 밀려나 만약 국세 체납액 금액이 보증금보다 크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납국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무조건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이전이나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서 열람이 가능했는데요. 제도가 개선되면서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열람 신청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복사, 촬영 등을 할 수 없고 임차인 본인만 열람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 내역이 통보됩니다. 동의해야만 열람할 수 있었던 것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미납국세를 열람한 세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 정부에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시행 중인지 몰라서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미납세금이 없어서 계약이 잘 진행되어 문제가 없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먼저 한 다음 세무서에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미납국세 내역을 열람하면 됩니다. 아니면 서류를 지참해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열람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하지만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앞으로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